예, 아름다운 밤이에요. 예, 아름다운 낮이에요. 아름다운 낮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또 즐거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좀 뜸을 들여야겠죠. 예, 나라모 좀 먹고 시작합시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나라모 먹고 지금 풍성해졌다는 이야기를. 예, 물론 플라시보도 있을 거야. 사람들이 예, 보기에. 그러면 푸른 나무가 나라모 먹더니 많이 머리카락이 있어 보인다. 이쪽 꾸준히 먹었거든 지금. 그리고 건강 PD 하셨었잖아요, 과거에. 저는 이제 아버님이 약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강 쪽 관심이 있는데 플라시보 효과가 실제 제일 긍정적이 중요하죠. 있는 게 네. 그럼 몸에 여러 가지 이 바이오 에너지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머리 난다 그러면 건강해지면서 머리 나는 거예요. 그 플라시보 효과가 무슨 잘못 쓰여갖고 착각, 착시 현상 이렇게들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왜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플라시보 효과는 마음의 모티베이션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좀 좋은 효과라고 역시 저는 생각합니다. 인생을 철학으로 관조하시는 분. 예. 그렇지, 머리카락 나는 것도 철학과 연관이 있지. 그럼요. 선교도 철학이고. 그런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 풍성교라고. 종교라기보다는 어떤 이념에 가까운. 예. 자, 여러분 실제로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지금 저 사진을 보면 좀 충격적이긴 한데 분명히 같은 사람 아니고요. 뭔가 페이스오프가 된 그런 느낌. 같은 사람 아닌데. 예. 자, 확실히 그런 거 있죠. 제가 농사를 짓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가을 상추 한번 또 심어봤는데. 어디서 농사를 여기 짓어요? 바로 앞에 테라스에서 맞아요. 심어봤는데 예. 실제로 밭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밭이 좋으려면 거름을 잘 해야지. 쉽게 표현해서 머리에 거름 뿌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영양. 예. 그러니까 이게 머리카락이 좋은 한방 성분들, 여러분들 그 머리카락 나는 그거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말고 일단 나라면은 이게 순수 국내산 곡물 100% 요걸로 지금까지 한 50만 명이 드시고 효과를 봤다는 바로 그런 제품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예. 그리고 강서 선거도 이겼고 기분이 좋기 때문에 머리 빠지다가도 기분이 좋으면 확 에너지나 이런 바이오 살아나면서 머리도 확 나니까 지금 먹으면 나라모가 그냥 나라모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시대라 저 제품은 남자 여자 상관없이 드시면 돼요. 예. 저 처참했던 모습이 현재 지금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 예. 자, 여러분들 풍성교 또는 나라모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영희 위원장이 어저께 진짜 효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효과 없는 걸 이렇게 오래 광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욕먹지. 그럼요. 저 사기꾼이라고 욕먹지.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남영희 위원장이 우리 광고하는 스스로 광고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으로 봤더니 효과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전 나라모를요. 예.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술 먹고도 먹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몸에 좋죠. 몸에 좋은 거니까. 원래 그래도 돼요. 프라님이 그래서 술이 세시구나. 그건 이제 요 나라모하고 새날에서 광고하는 아임국과 같이 드시면 아주 죽여주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나라모 그리고 풍성교 검색하시고 들어가서 한번 구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탈모엔 나라모입니다. 자, 오늘 같은 날은 막 PPL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럼요. 예. 기분이 너무 좋구나. 예. 알겠습니다. 출발. 전혀 다른 시각의 최고급 정치평론 정치천재 정봉주 지니어스정 77번째 77번째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오늘 재밌는 걸 봤어요. 제가 재밌는 짤 하나 봤어. 예.
정봉주 의원의 충격적인 과거가 담겨 있는 충격적인 짤 저게 뭐야? 저 뭐예요 저거? 아니 민주당의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어떤 분이 제보를 했어요. 저거 올랐는데 제목이 뭐냐면 용지나 봉침 맞자. 우리 그 카페지기 찐파랑님이 올려주신 건데, 야 아직 결정된 바 없지만 그러면 지금 저 국민들은 지금 예. 용지나 봉침 맞자. 재밌다 이거. 예.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봉짜자 봉짜. 아 진짜 재밌네. 기가 막혀요. 우리 그 진짜 이 민주당 이 열성 지지자들 기가 막혀요. 근데 지금 저 화면에 포스터에 나오는 얼굴들이 동일인 맞습니까? 여기서 갑자기 또 나라모가 확 떠오르는. 아니 더 젊어지는 법이 어디 있어? 예. 와 기호 3번도 있었구나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우리 그 열린민주당. 예. 야, 한 번 더 할까요? 예. 안 나오면 저 들어간다 봉짜자 봉짜. 아니 누구더러 나오란 얘기는 특정 인물은 현재 없어요. 예. 근데 왜 용산 나가라 그럴까? 아 용산이 아니라 저 강북을 나가라 그럴까요? 엄청들 뭐 여기저기 나가라 그러는데 제일 열성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여러 가지 결정이 있으니까. 시간 많으니까요. 뭐. 그리고 하나만 더 공지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연수 영남권 2024 총선 출마자 교육 정봉주가 누구냐? 민주당 교육 연수원장. 이거 지금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지난번에 그 전국을 대상으로 해갖고 출마자 교육으로 50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남이 좀 약세 지역인데 모든 당의 프로그램이 수도권 중심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호남은 이제 워낙 현역 의원들이고 이제 저기는 주로 신인들입니다. 근데 영남은 이번에 영남권 교육을 하면서 직접 영남 지역으로 가요. 그래서 부산에서 그 첫째 주하고 둘째 주 대구, 셋째 주 울산, 그 마지막 넷째 주 다시 부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남 지역에서 출마를 고민하는 신인들 이런 분들은 요 교육을 듣게 되면 정치 실무도 있고 정치 원리도 있고 철학도 있고 그래서 요 교육을 들어주시면 나중에 경선할 때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그 혜택은 지금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교육을 하면 공부도 하고 기회도 잡을 수 있다. 코앞으로 다갔네요. 그렇죠. 예. 20일까지 모집이고요. 교육은 11월 1일서부터 시작합니다. 수요일 날 오후 2시부터요. 또 이게 지루하지가 않고 지금 여기에 22일 날은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강연도 있는데 실제로 정봉주 교육연수원장 강연 보면 재밌어요. 그 지루하게 하면 사람들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 그렇죠. 내가 봤을 때 강연의 천재가 아닌가 싶어. 정말 재밌더라고. 근데 가끔씩 이제 썩은 유머가 가끔씩 그거 이제 요즘 안 합니다. 요즘 안 해요. 선거 임박하면서 절대 안 합니다. 아재 개그 했다 큰일 납니다. 여기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신청 여기 이제 방송 민주당 홈페이지 더민주.kr 들어가셔가지고 민주 아카데미 신청서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이메일 민주 캔디는 뭐야? 민주 캔디 @ gmail.com으로 접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메일 못 쓰시는 분들이 설마 없진 않겠지? 아니 그럼 당에 전화하면 되죠. 교육연수국에 전화하면 되죠. 022630에 가만히 있어 화면이 확 바뀌는 바람에 내가 잘 안 보였어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전화해 보시면 돼요. 저 좀 전에 화면에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순간적으로 우리 보람 PD랑 붕짜자가 안 맞는 거지. 자,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요. 그 정도 찾아보는 성인도 있어야지. 그러면 자, 어저께 개표 방송 보셨죠? 근데 진짜 막 초반에 거의 3배 차이 났어요, 3배. 아니 30% 이상. 그렇죠. 2배 차이. 초반이 이제 사전 선거 운동 먼저 사전 깠죠, 투표. 그거를. 사전 투표하신 분들. 근데 이제 저도 오늘 이제 아침에 김어준 공장장이 여론조사 꽃이 제일 맞췄다.
16% 차이가 날 거라고 이제 거기 예측을 했었고 이번에 제일 정확하게 맞히신 분은 이준석 대표예요. 그렇죠. 18% 차이 날 거다. 18% 한다. 근데 저는 이제 이번에 그걸 보면서 김병땡 최고위원이 젊은 최고위원이 청년 최고위원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잠깐만 그 김병민이 근데 그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이비 정치 평론가라 그래요. 아 진짜 나 그거 보면서 왜들 이렇게 망가질까. 바로 직전에 당 대표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이준석 대표가 두렵기도 하고 부럽기도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럼 무척 막 좀 토론할 때 깐죽거리고 그런 게 밉기도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친하거든요. 보수 쪽에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래가 촉망되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인 건 맞아요. 우리하고 진영은 다르지만. 그리고 자당의 전직 원내대표, 전직 당대표를 그렇게 조롱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김병땡 이 사람은 윤석열 체제가 무슨 한 20년, 30년 갑니까? 이들이 진짜 망가지고 있구나. 선거가 망가진 게 아니고 이들의 정치 문화가 진짜 저렴하게 가고 있구나. 맞습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도 오랜 정치동에서 현장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느껴봤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리고 또 우리도 현장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15포인트에서 20포인트 얘기를 다 했어요. 프라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요. 대충 그럴 것이다. 두 자릿수 이상 날 거다, 이게. 그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 하면서 제가 그랬고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한 자릿수 차이가 나면 자기들이 잘한 거로 막 이렇게 벼랑간에 프레임을 만들어 놨잖아요. 국힘이. 한 표라도 이기면 이건 너희들이 그 작년에 이겼던 데거든요. 자기들이. 한 표라도 주면 진 거다. 뭘 니들이 젖잘 싸냐. 근데 다행히 강서 주민들은 현명하고 전국의 국민들이 현명했던 거죠. 강서에 막 지인 찾기 하고 그랬으니까. 이재명 대표 퇴원길에 들렀던 그 장면은 굉장히 명장면으로 남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거기서는 대대가 끝났다고 보고 이 시작점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이 시작점이었다고 보고 맞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들이 없었어도 저는 이겼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빗자락에 윤석열의 실정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과 뭐 등등이 굳히기 들어갔던 거고 얼만큼 차이를 내느냐의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17.15% 차. 그 이준석이 거의 마친. 제가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에 그래도 무서워 보이는 게 그나마 이준석이고. 나머지는 다 비정상이야. 저는 이제 일반 평론가들이 얘기하자는 측면을 한 측면 좀 이번에 봤는데요. 이재명 대표께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원래 공언을 했었어요. 그 금요일 이후에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선거운동을 하겠다 그러다가 토요일 날 돌연 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퇴원하다가 잠깐 들리고 결국 마지막 날까지 선거운동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걸 보면서 여기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의문의 1승을 한 분이 이재명 대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김으로 인해서 정치적 자산이 엄청 커진 건 맞는데 본인 당신도 얼마나 이게 초조했겠어요. 기각되고 난 다음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까 초조하면서 현장에서 막 뛰고 싶은 심정이 있을 텐데 그걸 꾹 누르고 원내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할에 믿고 맡겨둔 이런 부분이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자산도 크게 가지고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죠. 선거 끝나자마자 우리의 승리 아니다. 그렇죠. 자제시키잖아요. 국민의 승리다. 국민의 승리. 그러니까 민생 파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거다. 민주당 승리 아니다라고 메시지도 좋았지만 이번 선거운동 와중에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지켜볼 줄 아는 원래 이제 큰 정치인들이 작은 정치인 막 급해갖고 가거든요. 근데 이제 내공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켜볼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요. 강서 유세에 올 때 지팡이 짚고 왔잖아요. 진짜 난 소름 끼쳤어. DJ 보는 듯했어. 똑같았어. 뭔가 본인 의도하지 않았겠죠. 걷기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느낌 자체가
완전히 DJ에 빙의하고 있더라고요. 예. 점점 연설도 그렇고. 연설도 잘하죠. 근데 이제 반면에 같은 당대표인데 국민의힘의 김기현 같은 경우는 험지였다. 끝나고 나서 험지였대요. 험지. 아니 바로 직전 구청장이 자기네 당인데 무슨 험지야. 정치는 공격은 쉬워요. 네. 공격은 무척 쉽습니다. 근데 얻고 난 다음에 수성하는 게 무척 힘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지금 고정적으로 우리가 우세한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이겼잖아요. 그때 어떻게 이겼었냐면 51%를 가져갔어요. 김태우가 51.3% 작년에. 엄청 망가진 거네 그럼 지금. 그리고 김승현이 48.69%를 가져갔거든요. 3포인트로 이겼던데요 거기가. 근데 어떻게 홈지가 됩니까? 이기고 1년 동안 허니문 시즌이면서 김태우 당선되고 막 국민들 강서구청민들이 박수를 보내던 시점에 그럼 구청장이 엄청나게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하는 거거든요. 1년 동안. 1년 동안 뭐 했죠? 그리고 이 정부는 그 1년 동안 한 번도 50% 이상의 그 한 3개월 50% 갔을 거예요. 지지율이. 아니. 한 달 만에 끝납니다. 한 달 만에 끝났나요? 6월 달부터 끝납니다. 아휴. 그러니까 지금 김태우가 얻은 표가요. 저번 지방선거 때보다 12%가 빠진 거예요. 예. 그 12%가 윤석열 지지율 빠진 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 실제로 보면 윤석열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이 간다는 걸 이번 선거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39.37? 사실은 이런 거죠. 윤석열 선거 전략의 실패인데 예. 극우로만 가서 낮은 득표율을 통해서 자신들이 전국을 주도해 보겠다라고 한 전략이 다 깨진 겁니다. 저는 이 선거를 전국 선거 정치 선거로 만든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가 그렇지. 3개월 만에 아웃되고 본인 때문에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3개월 만에 사면복권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 대통령 특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특사로 하니까 이분이 정치적으로 다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럼 자유의 몸이 된 사람이 그 자유의 몸을 만들어 놓고 너 출마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사를 해준 것은 너 출마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였던 거죠. 자, 그럼 국민들 그 강서 국민들 입장에서 김태호를 다시 했어? 이건 대통령의 뜻이야? 그럼 대통령의 뜻이면 우리는 대통령이 잘 못한다고 보고 있는 국민들이 60%인데 우리 뜻에 반대하는 거야? 하면서 이제 대통령과 국민과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서 민주당은 거들 뿐이었어요. 농구할 때 그러잖아. 왼손은 거들 뿐이라고. 민주당은 이번에 거들 뿐이고 실질적으로 강서 국민과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의 일전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요 전에 우리가 요거 이제 선거 분석을 하면서 지난 역대 총선, 대선, 지선까지 쭉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지역 출신 이런 등등으로 해갖고 빅데이터를 만들어 보니까 오늘 이은영 평론가가 깜짝 놀란 게 여기 민주당 고정 지지층, 확실한 고정 지지층이 12만 1,000명이에요. 50만 명 유권자 중에. 그리고 국힘이 99,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이 고정 지지층이 99,440명인데 400명인데 이번에 투표 몇 표를 얻었냐면 95,000표를 얻었어요. 김태우가. 그럼 본인들이 때려 죽여도 나오는 표가 99,000표였거든요. 여기가 역대. 그냥 극우표죠. 극우표. 그냥. 극우표. 그 극우표보다도 4,000표를 덜 얻었어요. 그러니까 총선은 늘 얘기하지만 총선은 자기 진영을 결집시키는데 진영 결집이 국힘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저는 요 6개월 뒤에 이게 총선을 바로 간다고 보지 않아요. 여기서 뭘 봐줘야 되냐면 민주당은 고정지지층 12만 1,000명인데 전체 얻은 게 13만 7천이니까 우리 원래 고정 지지층보다도 얼마를 더 얻었냐면 16,000표 정도를 더 얻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 지지층 결집했고 플러스 약 지지층도 나온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대통령 이런 거 안 되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결집도 됐고 흔들리는 좀 아주 약한 지지층도 나온 반면에 국힘은 고정 지지층이 붕괴됐어요. 부끄럽다 이거죠. 예, 부끄럽죠. 일본은. 창피하죠. 여론조사에도 안 잡히는 분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명박 정도가 그래도 보수 세력들이 이명박이 잘 못해도 찍어주는 한계점이라고 봐요. 예. 박근혜와 윤석열은 제가 봤을 때 보수의 망가지는 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윤석열이 제대로 망치고 극우예요. 있는 거고. 극우. 거기다가 윤석열의 선거 전략은 그거라고 하잖아요. 핵심 지지층, 예. 고관여층은 지지율이 높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나오고 있는 거 아무 의미 없다. 실제로 선거에서는 다를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진짜 민심을 확인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선거장에 나오는 사람이 진짜 여론이지. 이렇게 주장했던 자들이 진짜 민심을 확인하는 순간 멘붕이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제 전까지 여론조사 나왔을 때 김태우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없었잖아요. 예. 그런데 투표를 딱 까면서 봐라. 지금부터는 김태우가 이긴다라고 확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통령실은. 그리고 국민의힘은 긴가민가 했다. 저렇게까지 안 나올 텐데 우리가 어쩜 박빙으로라도 뭔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 중에 진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박근혜 탄핵 헌재 심판 들어갔을 때 3단 케이크를 준비해 놨다 그랬잖아요. 이게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탄핵 기각됩니다. 인용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민심을 모르죠? 이번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이기는 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바닥을 한두 번만 돌아다녀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두 가지 정도가 저는 국힘에 아주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보는 건데 전통적 지지층 한 번도 투표장에 안 나간 적이 없는 그 국힘의 극우 지지층이 9만 9천 명이에요. 근데 어두표가 9만 5천이야. 4천 표가 날아간 거예요. 이게 그냥 날아간 게 아니라 와야 된 거거든요. 또 하나는 이 선거 전략도 정보도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책상 두드리면서 야, 그거 우리가 이기고 김태우가 그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데 내 뜻대로 하면 내 계획대로 하면 돼 그러고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카카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정보도 없었고 내부의 견제 세력도 없었던. 이러면 선거는 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민주당 진기훈 후보가 얻은 표가 있잖아요. 56.52%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투표율이 거의 50% 육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총선 때 가면 이보다 10% 이상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으로 가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표 차이로 이긴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게 나머지 사람들이 상황이 급변한다고 해도 나머지 투표장에 더 나올 사람들 예. 한 10에서 12% 정도 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도 그 비율로 나올 것이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강서구니까 그나마 민주당이 좀 유리했다고 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 보면 경기도는 심각하거든요. 예. 어떤 그 분석을 보니까 경기도의 지역구 한두 개 빼고는 다 민주당이 먹는 걸로 나와요. 예. 거기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상당 부분 민주당이 지금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사실 어제 거의 절도할 정도의 상황이 오늘 새벽이죠. 절도할 정도의 상황이 와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이 무척 비겁한 게 입장이 안 나오잖아요. 대충 나오긴 했어요. 엄중하게 받아들인대요. 이낙연인가? 엄중하게 받아들인대. 아니 이거는요. 예를 들고 이 정도 치면요. 반성은요.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반성은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냥 뭐 대충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런 놈들은 반성한다고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어? 그냥 뭐 대충 잘못했습니다. 그건 좁혀야 돼요. 반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스타일이잖아요. 사과하지 않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기획만 살짝 사퇴시켜 버리잖아요. 이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반성문 다 써봤잖아요. 선생님들 반성문 가져갖고 뭐 그냥 대충 잘못 선생님들 뭐라 그래 반성문 다시 써오라 그러잖아요. 반성문은 구체적이니까 분석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리발면서 빠졌거든요.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는 뭘 봤냐면
이렇게 되면 총선 투표율이 무척 높아집니다. 총선 투표율이 역대 제일 높은 부류 중에 하나가 2020년 총선이에요. 그때 66%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전 내년 총선이요 66%쯤 갈 것 같아요.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고. 전국 요동에 치는 거에 따라서. 근데 그래서 이번에 투표를 보면서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부터 어떤 투표 양상이 나타났냐면 보통 그전에는 세 개 큰 선거가 있잖아요. 대선 있고 총선 있고 지방선거 있어요. 제일 투표율 낮은 게 지방선거. 그다음 나중에 총선 제일 높은 게 대선이에요. 대선은 양 진영이 결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과 지방선거는 진영만 결집시키면 된다. 중도가 없으니 총선과 지방선거는 과거지향 투표라 그랬어요. 심판 투표거든요. 대선은 미래지향 투표입니다. 미래의 가치를 두고 하는 투표인데 2021년 4월 7일서부터 무슨 투표가 나왔냐면 분노 표심이 나왔어요. 분노. 그렇죠. 그때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 LH공사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갖고 부동산 투기한 거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참패하잖아요. 분노 투표. 그게 쭉 연결돼 갖고 사실은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는 희생양이 된 거고 사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의 메시지나 이런 게 나왔으면 근데 이제 그걸 사과해달라고 그 원로단체 어른들이 대통령한테 요구했거든요.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거 사과해달라.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 사과를 안 해요. 그때 만약 사과했으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지난 거죠. 뭐 이제 뭐 대통령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때 정책 담당자들을 비판한 거고. 근데 4.7 재보궐선거 때 분노의 표심인데 이번에 똑같은 분노의 표심이 나타난 거여서 이제 선거를 보면 분노의 표심이 제일 무서운 투표다. 그리고 내년 총선이 똑같이 분노의 표심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 지사 세용지마인 거예요. 예. 금방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뒤집어지죠. 우리한테 온 뭔가의 기회를 윤석열이 다 털어먹은 그런 의미의 선거에 가깝다. 이건 저는 추세가 될 거라고 보고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그거는. 민주당 마찬가지죠. 민주당도 기회가 왔을 때 이럴 때일수록 낮은 자세해야 되는 건 맞아요. 기고만장하면 안 되죠. 낮은 자세이고 민주당이 정책이요. 이제 정책의 방향이 좀 나옵니다. 뭐냐면 이 정부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고우면하면서 우왕좌왕하는 정책은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상민 장관 탄핵할 때 이상민 장관 탄핵이 인용되지 않고 난 다음 민주당 지지율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은 이 정권의 오만한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헌법도 위반하고 실정법도 위반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이번에 분노의 표심은 이 정권을 심판하라는 거거든요. 이 정권 이 정권이 지금 폭주하는 거에 가장 전유에 쓴 게 누구냐면 한동훈 장관이에요. 그럼 이동관이 KBS 사장 바꾸고 MBC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방심을 통해서 유튜브를 그렇죠. 탄압하려고 하고 있는데 있죠. 이럴 경우에 한동훈 장관과 이동군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신속하고 재빠르게 국민들의 뜻을 받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도 이른바 저는 뭐 수박이라는 표현을 자주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수박을 제가 워낙 좋아하는 과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만드신 용어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수박들 이상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분들 지금 동굴에 갇혔고 안 보이거든요. 확증 편향이 있어요. 이럴 때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 여세를 몰아갖고 한동훈 장관 탄핵, 이동관 탄핵으로 갈 때 국민들이 여기에 박수를 보내고 호응할 수 있다. 그 홍익표 원내대표. 강서 민심은 분노의 표심이 작용을 한 거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 표심은 이 정권 심판하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최근만 해도 한덕수 해임 건의안 통과됐죠. 이균용 부결시켰죠. 대법원장. 부결시켰죠. 아무 역풍이 없지 않아요. 아니 이균용 그 대법원장 부결시킨 게요. 저는 오히려 강서 이분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더 결집을 시켰으면 시켰지. 맞죠. 아니 이게 역풍 있었으면 선거에서 져야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민들은 그걸 원했다. 원했죠. 그것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 뭐 영장 부결된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마일리지를 쌓고 17, 18 가까운 지금 차이를 내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민심의 흐름은 민주당과 잘 싸워라 이런 거였다고 그럼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균영 부결이 나는 달리고 있는 주막 가편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 말에 채찍을 쳐준 거예요. 참, 야,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의 무조건 참패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선거 젖도 모르면서 정말 내가 이 상륙을 하는 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그래도 되는 인물이에요. 자기가 뭘 한다고? 아, 뭐 선거라는 게 뭐 진짜 지지층만 나오면 되는 선거 뭐 여론조사 아무것도 아니. 진짜 지지층 안 나왔잖아요. 이러다가 망한 거죠.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 당하게 한 게 아까 분노 투표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은 정치 저관여층이에요. 그럼요. 정치 잘 몰라. 예. 대세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맞습니다. 그 사람들 뭐 한 20, 30대 붙잡고 60대 이상 해가지고 사실 선거 이긴 거라고 보면 예. 이거는 그런 저관여층들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지지를 표명을 못할 정도의 분위기잖아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이거를 뭐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가 우리가 이긴 거 아니야. 사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이 잘한 지점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윤석열이 망한 거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요. 제가요. 그 다른 방송에서 45%를 주장한 근거가 있어요. 투표율이 45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 이유가 여기가 민주당 고정지지층, 국힘 고정지지층을 합하게 되면 한 44.5% 정도 나와요. 비율이. 그러니까 양쪽에 고정지지층만 나올 거라고 본 거예요. 저관여층 안 나온다. 그래서 45% 딱 봤는데 민주당은 약지층도 나왔어요. 아, 무척 분노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게이지가 올라갔구나. 국힘은 고정지지층도 빠진 거예요. 아, 이 사람들 진짜 창피하는구나 이 정권을. 그렇죠. 예. 쪽팔린 거지 내세우기가. 그러면 이제 홍익표 당의 전략을 세우는 분들 당의 지도부는 국민들이 뭘 하는지. 아, 이균영 그다음에 또 연말까지 대법원장 또 낸다 그러잖아요. 대법원장을 갖고 선거 장난치고 유튜브 아웃시키면서 선거 장난치려고 하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또 부결시켜야 되죠. 한동훈 탄핵해야죠. 이동관 탄핵해야죠. 이거 하라는 거에 그래서 이번에 강서구는 정리하면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선거 결과는요 참패라고 쓰고 탄핵이라고 읽는다. 역시 지니어스. 예. 자 그러면 이야기를 좀 화제를 바꿔서 이 압승이 민주당에 미칠 영향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복잡하잖아요. 예. 어제 이원욱이 그랬잖아. 민주당이 이기면 나중에 총선에 독된다. 예. 나 그 말 듣고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라는 거냐? 이기라는 거냐? 나 진짜 어제 내가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쌍욕하긴 좀 그렇고. 예. 그분들한테 이제 그 신용복 선생이 혁신은 변방에서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철학적 담론인데 신용복 선생님의 뜻으로 쓴 거고 미국에서도 아웃사이더 레볼루션 오브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그게 누구냐? 오바마 대통령이거든요. 오바마 진짜 그 워싱턴 정가에서는 신인 아니에요. 대통령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왜 변방에서 혁신이 오냐면 중앙무대에 있으면 일정이 바빠 공부를 못합니다. 그럼요. 그 변방에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 공자도 변방이었고 맹자도 변방이었고 다 변방이었어요. 이현욱 의원은 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3선 동안 일정이 바빠 공부를 안 한 거야. 이번 주에 이원욱 지역구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예. 화성을. 예. 재선 이후에는 완전 망가졌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언론 나가서 예. 주목만 맞는 거야.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재선인 분들은 초선 이후로 초선 때는 잘했고 재선 때 망가졌고 삼선인 분들은 재선까지 괜찮았고 삼선이 망가졌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원내대표였던 박강원 그 지역이 정이거든요. 수원정. 수원에서 제일 안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 만약에 박강원 원내대표가 이거 제 추정입니다. 박강원 의원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추정과 분석은 제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한 건데 만약에 박광원 의원이 그 지역에 또 공천이 되잖아요. 그거 집니다. 야, 아무리 민주당 바람이 불어도 져요. 봉도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런 건 뭐냐면 그렇다고 그럼 민주당이 이기고 한 소리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지역은 주자가 교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모든 총선 때마다 물갈이는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본인들은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으니까 이재명 대표를 바꾸고 공천 받으려고 했던 시도잖아요. 체포동의안 맞습니다. 가결이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결국 공천은 당원이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 분들 상당수는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 이번 세상에 하다하다 그런 궤변이 어디 있어. 정치는 기세와 명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 선거를 졌다면요. 민주당한테는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내려오라고 난리 날 것이고 그럼요. 지지고 볶다가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 떨어져 나가고 총선 때 폭망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 선거예요. 그럼요. 이겨도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제가 그 10여 년 전에 전략기획위원장일 때 그 당원 의원들한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략의 결과가 뭐냐? 전략을 항상 세우거든요. 전략의 결과는 딱 세 개예요. 나갈 것이냐, 머물면서 상대방을 괴롭힐 것이냐, 후퇴할 것이냐. 이번에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고 제가 국힘이면 강소의 전략은 후퇴입니다. 후보 안 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까지 본인들에게 화살이 아프게 오지 않습니다. 높은 수죠. 그게 최고의 수죠. 그게. 예. 이현욱 의원이 이겼으면 독이 된다? 그럼 이현욱 의원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번에 강소의 전략은 뭐 했어야 되니? 나가는 거냐? 머무르면서 괴롭히는 거냐? 후퇴하는 거냐? 그리고 그 셋 중에 하나 택한 다음에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나가서 이현욱 주장은 이거예요. 공격을 하되 실패하는 공격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주장이 어디 있어요? 이건 전략이 아니라 똥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현재 국민의힘이었다면 통할 전략일 수도 있죠. 차라리 후보 내지 마라. 그렇죠. 아니면 후보를 내더라도 그 지역 출신의 약한 후보를 내면서 지역의 생활 정치를 축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겁니다. 후퇴하는 건 후보를 안 내는 거고 머무르면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하는 건 약한 후보를 내고 지역에 그냥 진짜 구청장 선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전국적 정치 선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해 본 결과 심판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는 진출하면서 공격수를 둬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근데 지금 이현욱 주장 뭐냐면 공격하되 실패하는 공격을 하라. 이게 뭡니까? 아니, 전략의 기본 ABC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도 없고 기본적으로 명분도 없고 예.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못 잡아요. 대신에 이기고 이재명 대표처럼 낮은 자세로 가면 되지. 그렇죠. 네. 민주당 승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이게 이제 민주당에 미칠 영향은 저는 이렇게 봐요. 민주당의 전략적 방향이 보다 명확해졌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심판과 분노의 표심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파고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부응하면서 국민보다 앞서 나갈 필요 없어요. 국민 쫓아가면 됩니다. 국민이 무슨 이기정 부결시키니까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의 결과가 강서구에서 압승이었던 거예요. 그럼 이런 쪽으로 쭉 나가고 이 정권이 잘못하는 것을 가시적 심판적 정책을 하라. 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재명 체제가 공고하다라고 하는 걸 선언한 거예요. 그럼 이재명 대표의 그립은 강해진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이런 질문하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게 공허하잖아요. 그렇게 구속을 시키려고 그러다가 구속을 못 시키니까 안희정과 김경수가 구속되지 않고 중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안 들어와요 귀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립이 강해진 걸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77.77% 당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본인이 여의도 정치인 출신이 아니니까 의원들의 정치적 견해, 의원들의 반대, 찬성 이런 등등에 대해서 낯설었던 거예요. 익숙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 눈치를 지난 1년 동안 좀 많이 봤습니다. 의원님하고 방송을 오늘로
77회 했잖아요. 예. 뭔가 우연히 겹치면서 약간 소름이 돋아 지금. 예. 그러니까 보궐선거 이긴 날 예. 방송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77, 예. 77.77% 얻은 날. 오, 나 소름 돋았어. 소름 돋아 이상하게. 오. 요즘 작두를 너무 심하게 타셔가지고. 예.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이제까지 의원들 눈치를 많이 봤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 정치 이방인이잖아요.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당원들이 77.77% 몰아서 당대표를 만들듯이 강서구민과 국민들은 이 정권을 심판하는데 당신에게 다시 한번 주도권을 줄 터이니 이걸 잘 요리해서 총선까지 가봐라. 그리고 총선 압승을 해서 이 정권을 조기에 임기를 종료시키는 그 월계가를 한번 우리들에게 씌워달라. 이 요구가 온 거예요. 빙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요 마저 정리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더러 전행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행할 사람도 아니고 폭주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좌우의 견해와 의견을 듣되 이제는 너무 망설이지는 마라. 그래서 그 박준희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거든요. 야당은 투쟁과 혁신과 비전이라 그러는데 이번 공천 앞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해라. 혁신의 그립을 강하게 주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거예요. 이재명 대표로는 총선 못 이긴다. 예.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근데 오히려 이번에 보면 이재명 효과, 이재명 이펙트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거기 그 앞에는 고성육장 기각도 있었지만 네. 국민 전체가 다 그렇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한 5% 정도 국민들만 이재명이 죄가 없었네. 뇌물 안 받았네. 그렇게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5%도 많고요. 네. 수도권의 2%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4%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저쪽에 가 있는 2%가 아니라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네. 확신이 없었던 분 2, 3%만 움직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재명 대표 흔들기는 어려워졌고 예. 말하자면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른다는 걸 확정지은 사건. 예. 더군다나 지금 17% 차이는요. 서울에서는 엄청난 혁명이 일어난 역대 거거든요. 보지 못한 표 차이예요. 어떤 선거든 간에 예. 17%는 어제 선거 초반에 물론 사전투표함 까기도 했는데 저는 그 한 10% 투표함 깠을 때 소름 끼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전투표의 그 높았던 투표율이 심판하러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예. 들면서 진짜 소름 끼쳤다니까요. 그러면서 뭔가 제 성격상 예. 야호 하는 게 아니라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거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친구들이 그 비겁한 짓을 하잖아요. 국정원 동원해갖고 해킹에 취약하다. 그래서 사전투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와, 나 그건 무섭던데. 이게 민주사회를 가려면요. 우린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본투표 날 물론 보수가 결집을 했어요. 근데 본투표 날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선 8시간이나 밤 12시까지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전향적으로 해갖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생각을 해야지 본투표 날 젊은 세대들이 못 하잖아요. 직장이니까 어느 직장이 직장에서 끝나고 집에 도착했고 수도권이라도 1시간 걸려요. 거기 있는 분들이 강동에 직장 있으면 1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집에 왔을 때 8시 간당간당해요. 오히려 이런 것을 정말 국민들의 투표 참여 심리,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12시까지 투표 시간을 늘리자. 이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사전투표가 왜 나왔는데 왜 만들어졌는데 투표를 올리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투표를 떨어뜨리자 이 이야기잖아요. 예. 우리한테 불리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시점에 중앙선관위 이런 분들 지금 그 완장차고 이 완장놀이 하지 말고 왜 사전투표는 6시까지만 꼭 해야 됩니까? 사전투표도 8시까지 늘리고요. 사전투표도 8시, 9시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렇게 늘려주시면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자기 여가 활동하고 저녁 늦게 8시, 9시 맞고 투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힘껏 달리고 있는데 국가가 민주주의를 제지하고 있어. 지질해서 그래요. 아이고. 그게 딱 보이잖아요. 윤석열 정치 혐오 불러일으켜서 나 지지하는 극우들만 투표장에 나오면 이긴다 전략이 완벽히 깨진 순간인데 예.
사전투표 때문에 졌는데 그게 이제 없애자고 말을 하고 싶으니까 이게 해킹에 취약하다 하면서 국정원이 뛰어든 사건이거든요, 지금. 예. 여기다 그런 식으로 사전투표를 없애자는 명분 만들려고 총선까지 지금 그 이야기 엄청나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 얘기 할 거예요. 그 얘기 할 거고, 사전 투표를 없애는 것은요, 뭐나 똑같냐면 21세기를 사는 국민들에게 머리 길러서 상투 매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시대로 과거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은 야, 이거 투표가 이미 우리는요, 지문 인증 투표 방식 다 개발돼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이미 개발했습니다. 그거 도입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비밀 투표가 보장된대. 아니 내가 내 핸드폰에 지문 인증해갖고 투표하는데 야, 나 여기 찍었어 이거 보여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계 최고의 IT 첨단 장비 시설을 개발해놓고도 20년 동안 안 쓰는 나라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야, 사전 투표가 뭐고 그렇게 복잡하게 투표 비용 많이 들어가지 말고 핸드폰으로 하자. 핸드폰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 현장 투표도 해요. 근데 네. 일부는 현장 투표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 대비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핸드폰으로 지문 인증 투표를 하자. 얼마나 이러면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IT 강국인 나라가 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K-보트예요 이게. 이게 몇 년 전에 최민희 의원 주도로 예. 온라인 당원 가입도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해찬 대표가 플랫폼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은 한쪽에서 그러니까 행안위에서는 야, 이번에 보니까 너무 구시대 방식으로 투표한다. 이제는 본인이 신청하는 거에 한해서는 지문 투표도 하고 이렇게 좀 발전시켜서 민주주의를 좀 꽃피우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어쨌건 네.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지웠다. 지웠고 강한 그립감으로 혁신의 채찍질을 세게 해야 된다. 그렇지.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건 복잡해졌어요 지금. 예,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미칠 영향 한번 예. 볼까요? 일단 이 선거는 공천은 윤석열 공천이잖아요. 예. 공천장은 당대표 일부러 나갔겠지만 윤석열 공천이잖아요. 예.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에나 내부 총질련이 있어요. 예. 국민의힘도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부 총질러라고 하는 현역이 없어 지금. 이준석, 유승민 제외하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선거는 윤석열 심판 선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요. 윤석열이 공천하고 윤석열이 심판 당한 선거예요. 예. 국민의힘 지금 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심각한 분위기 티내면 잘릴 것 같으니까 분위기도 못 내잖아요. 이제 개선 못하는 거고. 예. 겨우 이제 윤석열이 움직인 게 김행 사퇴시킨 것 정도? 그렇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그 뉴공 겸손은 힘들다 하면서 마치 정치학 교본에 있는 것처럼 선거는 인물 구도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 20세기 책에 있는 정치학이고 이거 그 IT 강국의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에 없는 정보예요. 그거 누구 개나 소나 다 합니다. 인물 구도 바람. 네. 저는 바람 중요하다고 봐요. 바람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건 결과론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선거로 준비하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거로 준비하는 쪽에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아 이거 뭐 교과서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장장이 그러면서 이제 농담하던데 교과서라고 하는 건 새롭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정보가 들어가면서 정치를 준비하고 국힘한테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총선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경험과 전략과 결기입니다. 경험과 전략과 결기. 전략은 지혜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경험입니다. 지금 김기현 보세요. 울산이에요. 이철규 강원입니다. 사무총장. 그다음 수석부총장 아니 그 조직부총장 박성민 울산이에요. 박수영 여의도 연구소 부산이에요. 다 영남 쪽에 몰려가 있어요. 그럼 이분들이 수도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경험이 있을까요? 못 치르지. 없습니다. 그래서 국힘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이 없다? 수도권 경험 있는 사람 다 원외입니다. 그럼 원외 인사들을 발탁을 했고 이 헤드쿼터에 놓아줘야 돼요. 두 번째 전략, 경험이 없으면 전략이 안 나와요. 그다음 결기는 누가 뭐라 그래도 깡다구를 갖고 밀고 가는 힘입니다. 이쪽 저쪽 선택의 갈림길이 있을 때 한쪽을 선택하고 가는 힘인데 지금 국힘은 이 세 개가 다 없어요. 그럼 준비하는 팀이 와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용산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집단이 총선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냥 난 꿀잼이요, 꿀잼. 팝콘 각. 지금 그래서 수도권 준비하는 사람들 전직 의원들 만나면요. 진짜 이분들이 덜덜덜 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거 못 치른다. 저쪽은 인물난이 있거든요. 예. 뭐냐면 서울이나 박원순 제재 이후에 서울이나 경기도 이런데 민주당이 거의 압승을 하다 보니까 인물이 없는 데다가 윤석열 정권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자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려다 보니까 지역의 총선 출마가 그나마 가능한 그 레벨을요 구청장이 때려박았어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지명도 다 떨어지고 나갈 만한 사람이 일단 없는 상태. 그러니까 갔다가 끌어다 쓰는 상태에서 지금 이 민심을 봤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말 대안이 없을 거 한참은 멘붕 상태로 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수도권 경험이 있는 당의 중진 이분들 중에 김기현 체제는 바뀔 것 같아요. 김기현 체제는 바뀌어서 원희룡 체제로 가는 것을 그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소문은 듣고 있는데 네. 왜냐하면 원희룡이 양천에서 3선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3선을 했던 김용태 의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김성태 의원도 강수에서 재선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 데려다 써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1대1로 이 사람들 데려다 써도 우리한테 밀리는 상황인데 보세요. 김기현만 싹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부의 핵심인 이철규 강원, 박성민 울산, 박수영 여의도 연구소장 이분들이 친윤 3인방이에요. 용산에서 안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럼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용산이 당에 대한 리모트 컨트롤을 놔야 된다. 그래야지 선거를 치를 수 있다. 근데 우리 용산에 계신 그 성대모사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거 지금 놓겠어 이거. 꽉꽉 안 할래. 그 쇼츠 나고 인기가 지금 폭발해요. 내가 조선의 경이다. 지금 깝깝해진 건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민주당은 저자세, 겸손한 자세로 가되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자중질환 처일기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김기현이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너무 약해. 딱 해보니까 김기현으로는 약해. 그러니까 이거 왜 리셋하는 차원에서 비대위로 가자라는 주장이 계속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윤석열이 김행만 살짝 사퇴시키고 나서 김기현한테 한 번 더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가능성인데 이제 제가 여기서 뭘 보냐면 아까 제가 여기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고정지지층이 무척 중요한데 강서가 우리한테 4포인트 져요. 고정지지층이. 그럼 강서보다 더 안 좋은 데가 경기도 어디냐 하면 서남벨트는 다 4포인트 이상 져요. 고정지지층이. 그럼 강서에서 17포인트 차이가 났잖아요. 그럼 경기 서남벨트가 다 10포인트 이상 진다는 거예요. 저기 화성 용인 그러면 다 북부만 빼놓고 북부는 박빙이거나 북부 그 철책 인접지대 거기는 국힘이 좀 높고 남부와 서쪽, 광주 이런 쪽은 강서보다 좋은 지역이 없어요. 국힘 입장에서. 그럼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강서에서 구도가 그대로 가고 국힘이 조금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강서에서 10포인트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남서벨트는 15포인트 진다는 거예요. 서남벨트는. 그렇죠. 이게 완전 나비효과지. 예. 예를 들어서 좀 극하게 말하면 서울, 인천, 경기에서 강남 3구 제외하고 다 진다는 얘기 나올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강남 3구 중에서요. 다 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남을 서초를 해볼 만합니다. 지금 만약에 박성준 그대로 나오면 홍익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있죠. 서초 구민들 쪽팔린다는 거야 지금 박성준이 때문에. 아니 홍익표 이번에 서초 의뢰서 살아오잖아요. 포스트 이재명 대권 주자 되는 거예요. 홍익표 원내대표 잘하십시오. 내가 가서 선거운동 해드릴게. 아니 나가면 당선되는 화성을에서 당선되신 분이 이재명 대표 까는 거 보면 참 이원욱 씨. 예. 그렇다니까 그게 현실이.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사람들이 지금 당내에서도 경쟁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사단 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푸나님이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단수공천된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수박으로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부에서 끊임없이 매기 효과를 통해 갖고 경쟁을 시켜야 돼요.
경쟁 안 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강남 서초 송파 강남 3구에서도 해볼 만하다. 해볼 그렇지, 만하다. 그렇지. 전현희 의원이 강남 울고에서 이겼던 경력이 네, 한 번 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현희 강남 올라가라 그러면 그건 너무 가혹한 거고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제 그 강북이나 뭐 이런 데서 한번 경쟁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강남 을 서초 을까지도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야, 그럼 완전 그냥 탄핵이네. 그 상황 오면. 그러면 그냥 탄핵. 그래서 오늘 저녁 정봉주 TV. 정봉주 TV의 타이틀은 이겁니다. 강서 선거 컴마 아, 윤석열 탄핵이다. 우리보다 더 세게 거셨네. 그러니까 물론 전제가 있어요. 예. 민주당의 낮은 자세 개혁 공천 여기가 있고 예. 거기다가 투표를 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윤석열이 미워서만 투표장에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도 민주당이 대안이 되니까 나오는 측면도 있어요. 예. 다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면 이번 선거의 높은 투표율과 이 어마어마한 이 격차 17%를 넘는 격차는 분명히 지금 현재 이 국민들 마음에 저변에 흐르는 민심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여론조사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중에 가장 큰 여론조사가 선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거를 매번 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론조사를 하는 거고 딱 확인해 보니까 이거 뚜껑을 열어보니까 윤석열의 뇌피셜은 완전히 들렸다.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일대 지각 변동이 일어날 텐데 안 그러면 리셋을 안 하면 국민들이 안 쳐다봐 줄 거잖아요. 근데요, 이게 이제 그 국힘이 특히 용화대가 무척 곤란한 상황에 빠져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그냥 강서구청 선거지 이게 무슨 정치 선거 아니다라고 발을 빼잖아요. 근데 발을 빼고 그럼 참패 아니라는 거 원래 지는 데예요. 원래 험지예요. 그럼 잘못한 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천하지 말든가. 아니 잘못한 게 없으면 잘못한 게 없는데 김기현을 왜 바꿔요? 김기현을 바꾸는 순간 잘못했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자니 교체를 하자니 인정하는 꼴이고. 그럼 의원님은 당장 안 바꾼다. 바꿔도 김기현만 살짝 바꾸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 아, 그렇지. 당 3역인의 뭐네 사람들은 다 윤핵관이니까. 예. 윤핵관이니까 그냥 신친윤으로 놔두고 김기현만 왜냐면 김기현은 시켜놓고 보니까 그 용산 주위에서 그 김기현 좀 할 줄 아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막 들리거든요 기자들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찌질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가. 나온 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그대로 두고 당대표만 바꾼다. 예. 아. 왜냐하면 그 분들이 바꿀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표보다 그 위에요 이철규가. 그러겠지. 예? 사무총장. 박성민 59년생으로 대통령하고 뭐 가끔 이거 그 지화자 좋다 뭐 이렇게 화이팅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박수영 초선인데 여의도 연구소장을 해요. 부산 출신으로. 그 전통이 빛나는 여연. 예, 그리고 여연 그거 진짜 실력 있는 데거든요. 저기지만 인정하는 데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 양반이 가문을 냈고 여연에 볼 게 없어요. 근데 이 세 사람은 대통령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이거 바꾸는 순간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여의도 출장소쯤 너희들 인식하고 있었는데 잘못했다. 너네가 독자적으로 선거를 치러봐라. 우리는 더 이상 리모트 컨트롤 하지 않겠다. 이 체제로 가는데 이거는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만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걸 놔야 되거든요. 검찰 생리상. 검찰은 위에서부터 검사 동일치 아니에요. 밑에까지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돼야 돼요. 그 쉽게 표현하면 지금 김기현 통해 가지고 소위 그립감을 높이려고 했으나 실패한 사건.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패싱 공천이잖아요, 사실상. 패싱 공천이죠. 그럼 책임은 안 지겠지. 지금 오늘 대통령실에 나온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선거는 국민의힘이 한 거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아까 비겁하고 치졸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국민의힘에서 김태호 공천했습니까? 아니 거기서 사면 복권할 때는 특사해 줄 때는 공천하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시그널 아니에요. 아이고. 그리고 김기현 당대표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경원 밟았죠. 안철수 밟았죠.
다 밟아놓고 그러나갖고 거의 그냥 찍어 내린 거 아니에요, 당대표를. 그럼 김기현 당대표가 무슨 독자성이 있습니까? 무슨 창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김기현을 뽑은 이유가 예. 이준석이 분석한 거 있어요. 뭐냐면 탄핵 안 당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부 구성을 완전 친윤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의원을 똘똘 잡겠다는 거죠. 뭐 그런 거죠. 탄핵 안 당하려고라는 이야기를 직접 했어요, 이준석이가. 예. 근데 실제로는 그게 선거에는 도움이 안 된 거죠. 선거에는 김기현 가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김기현이 현장에 나가는 거랑 이재명 대표가 나가는 거랑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현장에서 김기현과 제가 손잡고 가면 저는 알아봐도 그렇겠죠. 김기현은 못 알아볼 거요. 그래서 국민들이 봉도사 왔네 그러면서 근데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오? 그러니까. 이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상품성이 안 되는 거죠. 예.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당대표쯤 되면 셀럽이고 맞아요.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매력이 있어요. 호감도도 있어야 맞아요.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경원이 보수층한테는 더 먹히죠. 현실적으로 더 먹히죠. 그러니까 강서구에다가 일단 안철수를 때려 박았어요. 선대위원장으로. 좀 인지도가 있다고. 인지도가 있다고. 근데 안철수는 뭐냐면 매력이 없어요. 인지도는 있는데 예. 저게 정치할까 싶은 정도의 그 희말이 없고 초등학생 같은 그 느낌이 맞습니다. 뭘 해낼 것 같지가 않아요. 한 목사님이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유혹할 수 없으면 구원도 없다.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명언 쏟아지는구나. 명언 대방출. 아이씨. 자, 그러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노답이겠습니다. 노답이죠. 화들짝 놀래가지고 야, 저 김행 그만둬라 그래. 딱 여기까지만 온 것 같아요. 일단은. 야, 근데 김행 그만두게 한 것도 지금 윤석열 뜻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그래요? KK. 오. 아니 KK 인사인데 라인인데 예. 이게 뭐 부부가 뭐 이런 걸 경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VIP 라인, KK 라인 있잖아. 예. 있잖아. 행이 언니 좀 장관 시켜줘. 총체적 난국이로구나 진짜. 그러면. 그러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왜 그만둬야 되는데 임명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신원식이 붕짜자 임명했잖아. 왜 내 라인 안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 재밌구만. 참. 아무튼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지금 당분간은 멘붕 상태에서 이제 암중 모색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먼저 나오는 조치가 일단 김행 사퇴였고요. 그다음 어떻게 나올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지 않을까 대략 그렇게 보이는데. 자, 민주당이 할 일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는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열심히 잘 싸운 거거든요. 이제는 혁신이죠.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이제 계속 필요한데 국민이 심판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어요. 그럼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의 언론 장악의 교두보인 이동관 탄핵하려는 겁니다. 그렇지. 그다음에 잘못하면 응징해야지. 응징해야죠. 응징하라는 거. 이번에 응징한 거예요, 국민이. 그리고 한동훈 탄핵 카드 그만 만지작거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이제는 이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데 그 역풍은 없다예요. 어제 국정감사 보니까 한동훈이 그래도 좀 탄핵 안 당하려고 조심하는 게 보이던데 내 입장에서 보면. 공허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한 큰 줄기를 외면하지 말아야 해요, 민주당은. 그 다음에 낮은 자세로 가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혁신하고 자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되죠. 기득권에 안주하지 말고 총선은 내부를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국민이 박수를 보내죠. 그래서 저쪽은 예를 들어 보세요. 저쪽은 김기현 하나 슬쩍 받고 근데 민주당은 탄핵의 한 길로 가면서 또 다른 열차는 내부 혁신하면서 중진들이 불출마 선언하고 중진 중에서 기득권에 안주해 있는 사람은 쳐내고 막 이런 모습을 보여봐요. 험지 출마도 막 몇 명 하고. 험지 출마도 하고. 홍익표처럼.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기세를 잡고
실제로 6개월밖에 안 남은 총선이 결국 윤석열이 운명을 쥐고 있는 어마어마한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인생 새 공지막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좀 더 겸손한 자세로 혁신하면 민주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윤석열 안 바뀔 거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공부 못하던 애가 과외 좀 받는다고 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해서 이제는 실력으로 못 이기겠으니까 예. 온갖 공작질과 조작질을 하겠죠. 이거 잘 막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방송 마칠까요? 예. 오늘 그래도 모처럼 우리가 항상 행복하지만 모처럼 더 행복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부터 지금까지는 방송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예. 스트레스를 덜 받으니까. 야, 그 이재명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농담처럼 하는 말이지만 거의 신의 바늘에 올라간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느낌적 느낌. 그래서 뭔가 이 판을 한 두세 수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도로 가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겠지만.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치천재 정봉주 77번째 77회 방송 마치고요. 이따가 새날은 약 30여 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정봉주 TV는 약 3시간 뒤에 7시에. 7시에. 그때는 이따 시사방송에서 또 홍보 좀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